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주구장창 이 탑셰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갖고 나왔고, 이따 혹시 끝나고 뭐 사진이라도 찍고 이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드릴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저희 이제 약학 박사님이 또 이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품에 대한 이 확신이 엄청나게 또 여러분이 커지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내가 받으면은 링크를 받아서 누구에게 넘겨둘지 막 이런 것들을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김유경 사장님의 강의 듣고 지금 당장 해강국과 데모백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으셨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강의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머릿속에 지금 뭐 어떤 생각만 있었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뚱뚱한 사람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적으신 분도 있을걸요? 해다방 들어오실 분들 그 명단을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열정으로요 여러분이 막무가내로 전달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뭔가 내가 이 전체 큰 로드맵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네, 능평리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요. 그냥 겨울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눈이 녹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벌써 앞집 어르신 저쪽 또 이제 배추 키우는 어르신들이 비료를 벌써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이분들은 농사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기쯤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쯤에는 반드시 비료를 준비해둬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농사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이제 PM 사업을 하시면서 한 해 동안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는요, 성공이 입증되고 검증된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입증되고 검증된 성공 시스템에는 여러분 그 카톡방에서 하시는 고개더도 있고요. 그리고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는요, 얼마나 좋아요? 이 단계별로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이 단계별로요, 어느 하나 건너뛰지 않고 1번부터 8번까지 했더니 성공하더라 라는 거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오늘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열정을 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리 동네에 보니까 나 빼고 다 배추를 키우더라고요. 저 빼고 다 배추를 키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얼만큼의 배추를 키울 농사를 지을 건지에 대한 결정도 없이 내가 왜 배추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저희 집 앞에 있는 텃밭에 그냥 배추를 심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질문 아닌가요? 꿈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면은 처음에 낯간지럽게 참 많이도 물어봐요. 꿈이 뭐예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꿈이, 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은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꿈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내가 자유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지 않은 채로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 전에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대치동에서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가 생기고 결혼하고 남편이랑 살아야 되니까 오피스텔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을 뭐 이렇게 전세라도 구하려다 보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치동에 살다가 저기 하남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남에 살다가 애가 좀 컸어. 이제 어린이집에도 가고 막 해야 돼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나의 경제 상황은 똑같아요. 돈은 그 전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결혼했더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집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더 먼 저기 다산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집을 그 금액으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려니 자꾸 내가 일해야 하는 곳과 멀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곳과. 우리 신랑은 강동에 그게 있거든요, 직장이. 근데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선택인가요? 자유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 나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은 채로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진짜 살고 싶은 집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게 자유롭지 못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신가요? 어떤 차? 그냥 지금 차? 너무 만족해요. 내 바퀴로 그냥 굴러가니까. 네, 저는 차에 관심이 없어요. 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 또한 자유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거죠. 한 번쯤은 뚜껑 열고 달려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제가 한 번 여기 동대문에서요, 팩토리 끝나고 그때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9월 달에. 팩토리 끝나고 너무 날씨가 초가을 저녁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피하지만 약간 창피하거든요. 뚜껑 열 때. 포르쉐 뚜껑을 딱 열고 집을 막 갔단 말이에요. 그때의 저의 그 황홀한 느낌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건 뚜껑 열고 가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하철이랑 똑같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고 제 옆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중에 하나 같잖아요. 그런 것들 꿈꿔보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목이 많이 마르네요. 자, 이거 아까 황다현 그룹장님이 내 티업을 조금 약하게 하셨어요. 이거 VP 워크샵에서 VP 이상 리더분들에게만 드렸던 해강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환호를 좀 잘 해주시는 분에게 3개나 남았어요. 네네.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어떤 차를 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머니 사정, 내가 뺄 수 있는 연차 딱 이렇게 세하려 봐가지고 그만큼만, 이게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쇼핑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네킹에 서 있는 옷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맨날 가판에 누워 있는 걸 사냐고요. 그쵸?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부모이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폭이 넓은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통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고 태어난 건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도 남들이 다 보내니까 보내는 학교, 이런 곳에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선택해서 저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맞는 곳에 선택해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자식이세요? 여러분? 욕하는 거 같네요. 어떤 자식이세요? 어떤 자식이세요? 엄마한테 매달, 우리 친정 엄마한테 한 100만 원씩 용돈 드리면 어떨까요? 네?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거 상상이라도 하겠어요? 상상이라도? 저는 이제 엄마와 이제 그 어떠한 그 제가 이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엄마한테 매달 1,00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요, 저는. 자동이체. 그게 용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은 아니지만 제가 매달 1,000만 원을 자동이체를 해도 걱정 없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선택할 때, 이번 달은 1,000만 원 좀 못 보낸다고 할까?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이 딸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거는 정말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로운 삶을 다 살고 싶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막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집, 어떤 차, 엄마한테 얼마씩 용돈을 주고 내 자식에게는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가장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까를 가장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가장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좀 갑자기 이렇게 진짜 이 와닿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 꿈이 뭐냐면 설날 때 저희 친정 그 식구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명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몇 박 며칠을 같이 지내본 게 드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와 이렇게 한 3박 4일 계셨던 것 같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누가 이렇게 달력을 다 뜯어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꿈이 생겼냐면 엄마 아빠 진짜 더 늙기 전에 한 달 동안 엄마 아빠 모시고 유럽 한 달 살이를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꿈이 생겼을 때 나의 그 소중한 꿈을 어떻게 내가 이 성공의 8단계로 그 과정을 거쳐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 모시고 저희 아빠 이제 칠순이시거든요. 엄마 아빠 모시고 유럽을 간다고 하면은요 어떤 얘기들을 하실 것 같으세요, 주변에서? 야, 거기 치안이 되게 안 좋대. 야, 엄마 아빠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야, 돈 엄청 많이 들어간대. 너 신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애 학교는? 이런 얘기들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 꿈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한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어떠한 자그마한 꿈이 생겼다면 그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 꿈을요, 너무 하찮은 사람들에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0.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꿈을 뺏겨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 해봤다가, 야, 그거는 뭐 이미 뭐 PM이야, 6년 차래. 그거, 막 이런 말을 듣고 내 꿈을 그냥 거기서 그냥 살포시 접어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 온갖 부정적인 소리는요, 실패자들의 소리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자들은 오히려 도전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허튼 짓 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도전하고 그 도전하면서 오는 내가 맛보는 그 쓴맛,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죠. 제가 엄마 아빠 유럽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그룹장님들은 유럽 한 달 살이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현명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목표 설정, 꿈을 내가 정했다면 목표 설정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목표 설정은요, 반드시 직급 도전으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전체적인 목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내년 4월에 유럽 여행 한 달 여행 갈 것이다. 세웠어요. 두 번째,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유럽 여행 한 달 살이를 갈 정도가 되려면 나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을 해야 되는가? CL 돼야 돼요. 근데 지금도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마음에 요만큼의 꺼리낌이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가면서 지금 이 여행비를 거의 뭐 12개월 할부로 끊고 가는데 갔다 와서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런 마음이 없이 정말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그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기한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CL이 되겠다. 언제까지 나는 IMM이 되겠다. 언제까지 나는 반드시 PT가 되겠다. 11월까지, 6월까지, 3월까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앞에 나와가지고 사장님 목표 외쳐주세요. 그러면 올해 안에 IMM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안에 라는 것은 분명한 날짜 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올해 안에 라고 하면은요, 그분한테는요, 언제까지 IMM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12월까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 기간을 정확히 정하시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5월달까지 IMM이 되려면 내가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SM인데 5월달까지 IMM이 되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볼륨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행동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고 목표한 것을 여러분 즉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제가 그 강점혁명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아니고 그거는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컴퓨터로 하는 건데 거의 30분이 걸리거든요. 그건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테스트했을 때 제 강점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제가 행동이 빠릿빠릿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한 거를 즉시 한다는 거예요. 귀찮은 건 안 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정말 즉시 해버리는 그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대부분 아마,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지금 나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 무릎이 완벽하게 나으면 내가 그때 이제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셨고, 꿈이 있고 목표를 정하셨다면은요, 이 세부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바로 그 즉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목표나 행동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요. 너무 고지고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쭉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이거는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해 나가시고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중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지금 요 나이 때까지 살아오셨다면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요,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5명에게 전화하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 5명에게 내가 진짜 전화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와, 너 5명 한다고 해놓고 진짜 했네? 잘했다. 그래, 내일은 6명한테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내 스스로 격려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결단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고양이 보이시나요? 담장 위에 고양이 4마리가 있어요. 이 고양이 4마리 중에 저 까만 고양이가 나는 뛰어내릴 거야 라고 결단했어요. 그럼 담장 위에 몇 마리의 고양이가 남나요? 3마리요? 4마리죠. 결단만 했고 진짜 뛰어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결단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뛰어내릴 거야 라고 굳게 마음먹고 그냥 뛰어내리는 게 결단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나 이 사업을 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요. 이 결단의 과정에서 내가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계속 망설이게 되거든요. 이 결의 결단하는 거는요, 정말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주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대학교는 뭐 본인의 결단으로 가셨나요?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본인의 결단으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의 과정에서. 네. 농부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배추를 10,000포기를 내가 심기로 결단을 했어요. 10,000포기 아니면 1,000포기를 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10,000포기, 1,000포기를 수확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 과정,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걸 알고 농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PM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이런 영상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고개더를 하겠다라는 걸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 지금 원래 고개더는 이것과 조금은 다른데요. 저희 해강그룹에서 하는 고개더가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를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독서하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내가 1일 1강 공부하지 않고 컨택하지 않고 쇼더 플랜 사업 설명하지 않고 SNS는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들을 고개더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럼 이걸 해내겠다 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의 필수 시청 영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 슬기로운 QM방이라는 걸 운영할 때 10개 정도의 영상을 쭉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찍지 않으셔도 아마 그 각 방에 링크 달라고 하면 그 10개의 링크를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급하게 이 강의를 여기에 얹어 넣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정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의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초기 사업자라면요, 이 강의들만 들으셔도 뭐예요? 이거는 예방주사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고 시작하는 건데 왜 안 보냐는 거죠. 왜 안 보냐는 거죠. 좀 반말한 게 아니고 왜 안 보냐. 내가 이거를 어떤 분은요 2, 3일 만에 다 봐요. 어떤 분은요 1년이 걸려도 이걸 다 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목표가. 어떤 분은요 그냥 나 이거 한 공짜로 먹을 정도만 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 내가 진짜 6개월 안에 나 끝내버리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뒤로도 계속 얘기를 할 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번에 있는 거예요. 나의 꿈과 목표가 어디까지이냐에 따라서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해강그룹에요 너무 진짜 매일 봐서 진짜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냥 김승준 그룹장님 내 옆에 지나가네, 권경 그룹장님 지나가네, 변하른 그룹장님 지나가네 이러시겠지만 정말 어딘가 가면은요 이 강의들을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저에게 직접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 그룹에. 갈 수 있어요?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너무 많다는 거죠. 해강그룹에는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을 정말 진하게 하시고 온갖 그 경험의 수치들이 높이 올라간 그 성공자들의 강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미리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의 결단은요, 제가 생각하는 결단이에요.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포기를 단념하는 게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목표들 있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라는 단어를 자체를 아예 내 머릿속에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비로소 결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바로 명단부터 쓴다는 거죠. 명단 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로 그냥 명단 없이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단 작성은요, 우리가 농사로 비유를 했을 때는요, 씨앗을 고르는 단계예요. 우리가 씨앗을 골라야 한다. 명단 작성을 하실 때 뭐 요런 거는 이제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죠. 가족, 친구, 뭐 친척, 친구 그냥 마음 편하게 톡 까놓고 야 그냥 먹어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써보시면 좋겠고, 내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집이나 회사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 혹은 써본 사람, 제품을 써본 사람, 우리가 네트워크 해본 사람 찾으려고 되게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써본 사람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써본 사람은 뭐예요? 이미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이 네, 없으신 분도 있고 거의 이제 조금밖에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영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남을 대하는 거에 대한 이 거부감이 없으시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이 회사에서 여행 보너스는 정말 그냥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IMM이 되시면 무조건 여행 가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좋은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지 명단을 써보셔도 좋고,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주변에 그런 분들을 써보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명단을 쓰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와 반드시 명단을 분류하셔야 돼요. 네.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명단을 쓸 때. 그래서 제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 누구의 명단에도 제 이름은 없었을 것 같아요.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의 명단에 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을 끌어낼 거예요. 그래, 그 언니는 맨날 술만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누구랑 그렇게 매일 술을 먹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뭐예요? 제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60일을 술을 먹었다면 똑같은 사람과 술을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선입견을 스폰서가 걷어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서와 명단 분류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명단이 이제 없어. 그렇지 않으세요? 저 명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4년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탑셰이프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명단이 이렇게 우수수수 써내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명단 작성하고 이 사업을 해볼 사람, 제품을 먹여볼 사람만 생각해 볼 게 아니고 해다방을 초대할 사람. 명단이 없다가도요, 이 다이어트 생각하면 또 거기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간해독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분류시켜가지고 적재적소의 명단을 리스트업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의들이 많잖아요. 세미나들이. 20일 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줌 미팅에서 이제 오늘 강의하신 김유경 사장님, 권호혁 사장님 두 분이서 우유부부라는 브랜딩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줌에서. 그럼 줌은 얼마나 초대하기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브랜딩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부부가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기에 초대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2월 25일 날 여의도 세미나에 임병영 그룹장님, 황연호 사장님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연호 사장님 전직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 명단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임병영 그룹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박사래요. 네, 임 박사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이런 그 지식이 많으시고, 그리고 카드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장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큰 병을 앓으셨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은요, 아, 그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명단에 다시 적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이 팩토리 끝나면은 저희 해강그룹에서 가장 큰 초대 세미나는 이제 3월 8일 날, 네, 그 하계울역 세댁이라는 곳에서 되게 큰 원데이 세미나를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초대하실 게 항상 누굴 만났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머릿속에 내가 제일 크게 초대해야 될 거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 이게 안 먹혀? 그 다음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초대를 생각하면서 명단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하시면 이제 컨택하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을 하셨으니 반드시 전화를 거시거나 카톡을 보내시거나 직접 만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초대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건 너무 많지만요, 진짜 이 초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뭘 잘 못해요? 초대가 잘 안 돼요. 초대가. 근데 초대는요, 결국에 초대 또한 리더십인 거예요. 초대 또한. 이 초대 자체를요, 저는요, 최근까지 어떻게 초대를 했냐면요, 만삭. 다음 달 이제 한 2주, 3주 지나면은 애 출산할 만삭이신 임산부를 초대했고요. 여의도까지. 부산에 있는 사람 초대했고요. 전주에 있는 부부를 초대했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시면은요, 반드시 물어봐요. 연차 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이 만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초대는 생각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리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삭의 그 임산부도요, 꿈이 있고요, 앞날이 캄캄해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리드해 주셔야죠. 아무리 부산에 있다고 해도 리드해 주셔야죠. 근데 보통은 초대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내 머릿속에 이미 부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그렇게 나 먼저, 내 머릿속에서 먼저, 아, 이분은 어려워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리더십으로. 당당하게 초대를 하셔야 돼요. 절대, 한 번만 와봐. 제발 한 번만. 두 번 다시는 오라고 안 할게. 한 번만.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거. 그분이 와서 어떤 자세를 듣는 줄 아세요? 그렇게 초대돼서 오신 분들은? 팔짱부터 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리 이렇게 하고. 네,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들으시거든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그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초대는요. 이 초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괜찮네요. 돈 많이 주네요. 이러셨어요, 이분이. 근데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안 와. 처음엔 안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했어요. 안 와.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분은 결국 뭐예요? 이 사업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 체인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없는 시간을 정말 쪼개고 쥐어짜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초대하는데 계속 이 사람 온갖 사건이 다 이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처럼, 예, 계속 그렇게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그분은 진짜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붙잡고 말로는 아니야, 내가 다음에는 갈게. 아니에요. 빨리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초대를 잘 하시려면 아까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유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임병현 그룹장님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 아이맨 팩토리 왔더니 세상에 이런 걸 알려주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초대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사람 드럽게 많네, 저 뒤에서 안 들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길 다시 초대할까요, 안 할까요? 나 스스로가 이 시스템이 별로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대를 안 하게 됩니다. 네, 시스템이 있는 거 알면서도 초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내가 진심으로 그냥 정말 이 안에서 이 시스템을 나부터 사랑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티업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는요, 티업과 초대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티업과 초대만 잘해도 EVP, PT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티업은 뭐예요? 티업은 그냥 한마디로 띄워주는 거잖아요. 골프 칠 때 이 잔디에다 딱 꽂아가지고 공 올리는 거, 그 T자, 그게 티업이라면서요. 그 올리는 거를. 그거잖아요.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 그럼 우리 스폰서, 내가 초대하고 이럴 때 스폰서 티업 너무 중요하죠. 그쵸? 스폰서를 내가 미리 초대를 했어요. 네, 윤이나 사장님이 이제 누군가를 초대를 하시는데 와서 이제 그러면은 스폰서와 미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윤이나 사장님이 박한스라 그룹장님을 스폰서니까 티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대부분 그 티업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해요. 저분 월 2천만 원 분인데 라고 티업을 해요. 저 사람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녀 라고 티업을 해요. 저 사람 2년밖에 안 되는데 막 2,000명이 있대. 막 이런 말을 티업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네? 정말 거부감이 들어요. 거부감이. 그래서 티업을 하려면요, 진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무슨 생각을 하시냐. 내 스폰서는 티업할 게 없는데. 난 스폰서 싫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인가요, 여러분? 목이 너무 타요. 그건 어떤 생각인가요? 그거는요,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즈니스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 막 사랑스러운 점 난 모르겠어. 그래도 찾아내시는 게 비즈니스예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했을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막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인격적으로 너무 막 이래서 지지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지. 순진하게 우리 스폰서는 뭐 티업할 게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사업만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컨택하실 때는 여백의 미를 좀 남겨두시라. 네. 초대가 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말이 많은 분들. 말이 겁나게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초대가 잘 안 돼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을 좀 남겨두시면서 누굴 만났을 때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들을 아까 김유경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핵심들만 그냥 쏙쏙 얘기하시면서 나머지는 와서 들으세요. 라고 하셔야 오게 되는 거지 다 얘기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세일즈의 진심인지 비즈니스의 진심인지는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진심이신 분은요, 뭐에 목숨 걸어요? 초대. 세일즈의 진심이신 분도 뭐에 목숨 걸어요? 네, 오토지. 네, 여기 우리 비즈니스 맵을 봐도요, 요렇게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세일즈의 진심이신 분은요, 요걸 못하고, 요렇게 만나서 제품 들어가고 후속 관리하고 소개받고 명단으로 추가되고 또 만나서 제품 들어가고 후속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초대가 없이는 절대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다. 아까도 김유경 사장님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초대가 있어야만이 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 이 일은요, 많이 파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잘 팔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못 파는 사람이에요. 진짜 못 팔고요. 좀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못 파는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잘한 이유는 뭐예요? 초대를 잘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석 임산부도 데리고 온다니까 제가.
네? 초대를 잘하기 때문에 초대를 시켜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다 비전을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그룹장님들과 미팅을 시켜주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게 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다. 절대 내가 다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씨를 뿌리는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듣게 하지 않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요, 농사에서 씨를 안 뿌린 거예요. 알고 계세요? 지금 제품만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뭐 명단만 쓰시고 뭐 막 이렇게 그냥 말로만 막 전달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그냥 계속 씨앗만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선택하셨으면 그분에게 뿌려야 되거든요. 이 비전을 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사업 설명인데, 저희가 이제 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설명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적재적소에 초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본사 시스템 있죠. 본사 시스템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만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완전 처음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거나 아직 제품도 먹어보지 않은 분들 위주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BA 해가고 이러면은 너무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1대1로 테이블 미팅이나 보상도 안 풀어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본사 시스템을 데려가면 이 사람이 뭐가 뭔지 그냥 시간은 지나갔는데 내가 뭘 들은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되게 알맞게 활용을 하셔야죠.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미팅하고 스폰서와 미팅 시켜주고 세미나 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담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강 시스템, 지금 여기에서 앉아 계신 이 시간도 해강의 시스템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해강 시스템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리크루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요즘에 김복희 사장님은요 오늘 이 IMM 팩토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김복희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김복희로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김복희로 오면 안 되고요. 해강그룹의 그룹원 김복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여러분이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화가 아닌데 너무 많은 자리를 다 맡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게 오늘 신규 초대자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초대자가 와서 보는 건 뭘까요? 맨 처음에 뭘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그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간 그런 행동을 하시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 다음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맡아놓겠죠. 이러면 그룹이 잘 돌아갈까요?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룹의 시스템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지금 누군가, 나 때문에 리크루팅이 되고 누군가의 파트너, 누군가가 지금 데려온 사람들이 나 때문에 리크루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실 때는 해강그룹 그룹원 정소진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해강그룹 그룹원 윤이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윤이나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후원 STP, 뭐 1대 STP 이런 것들은 아까 김유경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STP를 보여줬어요. 사업의 비전을 보여줬다면 이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후속 조치는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기는 하는데, 예, 이거는요, 내가 이 수확하기 전에 비료를 주고, 퇴비가 아니네요. 잡초를 뽑고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주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후속 조치.
이 적절한 후속 조치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기에 누군가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분과 반드시 48시간 안에는 반드시 다시 연락을 하셔야 돼요. 48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스스로 시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남편 때문에 꺾여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스스로 내가 연락 안 하는 그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시겠지만 그 48시간 혹은 24시간 안에 혼자서 수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를 해서 내가 결국엔 얘도 안 할 거고 얘는 먹어봤다 그랬고 쟤는 다단계 되게 싫어한다고 했고 이런 수많은 생각을 혼자 하게 되면서 이미 내가 전화를 했을 땐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시들어지거나 꺾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한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네, 풀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후속 조치를 하시면서 소개를 받기 위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한 번 풀었어요. 네, 물어보면 파트너분들 물어보면 이분 보상 들으셨어요? 그러면 네, 한번 풀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한 번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리고 소비자방 각자 들어가 계시죠. 소비자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 맨 처음에 소비자였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소비자방에 들어갔을 때 어땠냐면 콜라겐이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콜라겐이. 이 사업에 관심 안 둘 거야, 안 둘 거야 이러면서도 콜라겐이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소비자 방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굳이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와 체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제품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험 사례들이 거기에 많이 공유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약장사 같은 글들이 다 있어 라고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췌장이 어쩌고저쩌고 내 친구 췌장이 안 좋은데 그럼 걔한테도 좋을까? 라고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계속 초대의 연속인 거예요. 초대. 여기도 초대, 저기도 초대, 여기도 초대, 왔어도 또 초대. 네?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계속 당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 이분의 비전이 확 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한 번으로 뚜껑이 열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을 하실 때 저는 주의하실 게 그거 같아요. 후속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괜히 관리라는 말 때문에 관리사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사처럼 내가 주스 뭐죠? 녹즙 아줌마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관리사처럼 막 먹는 거 갖다 주는 거에 대해 갖다 주는 거. 액티바이즈 떨어질 때 갖다 주는 거.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그게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절대 낮아지면서 내가 후속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리드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 후속에서도. 그런 다음에 내가 후속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카운셀링이라는 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카운셀링은 뭐예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겪어본 사람의 조언이에요. 제가 만약에 배추 농사를 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전에 저희 그룹장님 배추 농사 지셨거든요. 근데 배추를 딱 일주일 늦게 심었는데 열무가 나온 거예요. 분명 배추를 심었는데 요만한, 남의 집 배추는 이만한데 요만한 거예요. 열무처럼. 근데 그렇다 한들 제가 그룹장님한테 구할 조언이 없을까요? 왜 그랬는지도 저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저는 들었거든요. 딱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늦었대요. 심는 시기가. 예, 그런 거예요. 카운셀링이라는 거는 내 스폰서는요, 나보다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생각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예, 어쨌거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받으시냐는 거죠.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 내 사업 현황을 스폰서에게 알리지 않는 분들은요, 묘하게